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특별한 사연입니다. 70대 할아버지가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듣고 계시는 분들께서도 깜짝 놀라실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실제로 일어날 수 있을까 싶으실 텐데 정말 실화라고 하니 더욱 놀랍습니다. 저는 올해 74살 된 할아버지입니다. 이름은 박정호라고 하고요. 경상남도 작은 도시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아내 명순이와는 10년 전에 사별했고 지금은 정말 외로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손녀가 하나 있습니다. 이름이 지은이고 23살 된 대학교 4학년 학생이에요. 제가 젊었을 때는 꽤 잘 나가는 미술교사였습니다. 시내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30년 넘게 아이들을 가르쳤고 퇴직 후에도 가끔 개인전을 열기도 했어요. 하지만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로는 붓을 잡을 마음도 그림을 그릴 의욕도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매일매일이 그냥 시간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나날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혼자 밥을 해먹고 낮에는 동네를 산책하거나 텔레비전을 보고 저녁에는 또 혼자 밥을 먹고 일찍 잠자리에 드는 그런 반복적인 생활이었습니다. 가끔 동네 어르신들과 바둑을 두거나 화투를 치기도 했지만 집에 돌아오면 또 혼자만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었죠. 아들이 가끔 전화를 해서 안부를 묻기도 하고 명절에는 내려와서 며칠 지내고 가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정말 외로웠습니다. 특히 저녁 시간이 가장 힘들었어요. 아내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던 시간들이 자꾸 생각나더라고요. 그런 제게 변화가 찾아온 건 작년 여름이었습니다. 손녀 지은이가 방학 때 할아버지 집에 놀러 온다고 연락을 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젊은 사람이 집에 온다는 생각에 마음이 들뜨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지은이가 좋아할 만한 음식들을 준비하고 방도 깨끗이 정리해 두었어요. 그런데 지은이가 친구 하나를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부담스러웠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할아버지 집에 와서 뭘 하며 시간을 보낼까 싶어서요. 하지만 지은이가 그래도 친구와 함께 오고 싶다고 하니 거절할 수도 없었죠. 드디어 지은이가 도착했는데 정말 예쁘게 컸더라고요. 마지막에 본 게 언제였나 싶을 정도로 어른스러워져 있었어요. 그리고 함께 온 친구를 소개해 주는데 24살 된 여자 친구였어요. 이름은 김수진이라고 했습니다. 처음 수진이를 봤을 때의 느낌이 아직도 생생해요. 키가 크지도 작지도 않은 적당한 체구에 단정하게 묶은 머리카락, 그리고 맑고 깨끗한 눈빛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첫인상이 참 좋았어요. 예의 바르게 인사하는 모습을 보니 어떤 가정에서 자랐는지 짐작이 갔거든요. 수진이는 지은이와 같은 대학교에 다니는 친구였는데 전공이 미술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미술교사 출신이라는 걸 지은이가 미리 말해준 것 같았어요. 수진이가 저에게 그림에 대해 이런저런 질문을 하면서 정말 진지하게 들어주었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손녀의 평범한 친구, 예의 바른 대학생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며칠 지내다 보니 이 친구가 정말 특별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대부분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어른들과 대화하는 걸 어려워하는데 수진이는 달랐어요. 지은이는 집에 와서도 계속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는데 수진이는 제가 요리할 때마다 도와주겠다고 나서고 설거지도 척척 해주고 심지어 제가 무거운 것을 들려고 하면 얼른 달려와서 대신 들어주곤 했어요. 마치 친손녀처럼 저를 챙겨주는 모습이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면서 이상한 감정이 들기 시작했어요. 수진이가 웃으면서 말을 걸어올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오랜만에 젊은 사람과 대화해서 그런가 싶었는데 점점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수진이의 밝은 미소를 보면 마치 총각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수진이가 제 손에 살짝 손을 댈 때면 전기가 통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었고요. 정말 이상했습니다. 70이 넘은 할아버지가 손녀 또래의 여자아이한테 이런 감정을 느낀다는 게 말이 되나 싶었거든요. 그때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혹시 제가 늙어서 정신이 이상해진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아니면 너무 오랫동안 혼자 살아서 착각하는 건 아닌가 싶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혹시 제가 치매 초기 증상은 아닌지
걱정되어서 병원에 가볼까도 생각했어요. 하지만 수진이도 저한테 뭔가 다른 감정을 보이는 것 같았어요. 지은이가 잠시 나간 사이에 저랑 둘이 있을 때면 수진이의 태도가 확연히 달라졌거든요. 더 다정해지고 더 따뜻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어느 날은 제 손을 살짝 잡아주기도 했어요. 그때 정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의 작고 따뜻한 손이 제 주름진 손을 감쌀 때의 그 느낌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해요. 그리고 눈을 마주칠 때마다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었는데 그 미소에는 뭔가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수진이는 제가 젊었을 때 이야기를 하면 정말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다른 젊은 사람들은 어른들의 옛날 이야기를 지루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수진이는 달랐어요. 제가 젊었을 때 이술교사로 일했던 이야기, 학생들과의 에피소드, 그리고 아내와의 추억들까지 정말 관심 있게 들어주었거든요. 특히 수진이가 제가 젊었을 때 미술을 전공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제가 그린 옛날 그림들을 보여달라고 했어요. 사실 아내가 돌아가신 후로는 그림 관련된 것들을 다 창고에 넣어두고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수진이가 그렇게 부탁하니까 오래된 스케치북과 그림들을 꺼내게 되었습니다. 수진이가 제 그림들을 보면서 정말 감탄하더라고요. 와, 정말 잘 그리시네요. 이런 그림들이 창고에만 있다니 너무 아까워요라고 하면서요. 그러면서 지금도 그림을 그리시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사실 아내가 돌아가신 후로는 붓을 잡은 적이 없었다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런데 수진이가 정말 아쉬워하면서 할아버지, 같은 실력을 가지신 분이 그림을 안 그리신다니 너무 안타깝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미술을 전공하는데 할아버지한테 많은 걸 배우고 싶다고 말했어요. 수진이의 그런 말을 듣고 있으니까 갑자기 그림을 그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그래서 다음 날부터 오랜만에 물감을 꺼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손이 많이 굳어 있어서 어색했지만 며칠 지나니까 옛날 감각이 조금씩 돌아오더라고요. 수진이는 제가 그림을 그리는 동안 옆에 앉아서 지켜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대학교에서 배우는 미술 이론들부터 시작해서 요즘 젊은 작가들의 작품 경향까지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저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진이도 제 옆에서 스케치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희는 자연스럽게 함께 그림을 그리는 시간을 갖게 되었고 그 시간이 정말 소중했습니다. 마치 스승과 제자 같기도 하고 동료 작가 같기도 한 그런 특별한 관계였어요. 어느 날은 제가 정물화를 그리고 있는데 수진이가 갑자기 제 어깨에 살짝 기대는 거예요. 그때 정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의 따뜻한 체온과 은은한 향기가 느껴졌는데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이런 감정을 느끼는 제 자신이 이상하면서도 동시에 너무 행복했습니다. 수진이는 제 그림 실력을 정말 인정해 주었어요. 할아버지는 정말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다며 이런 실력을 혼자만 간직하고 계시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전시회를 열어보시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수진이의 격려와 응원 덕분에 저는 다시 그림에 대한 열정을 찾을 수 있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게 즐거워졌고 새로운 그림을 그릴 생각에 설레기도 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저와 수진이 사이에는 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할아버지와 손녀 친구 사이를 넘어서는 뭔가 특별한 감정이 있다는 걸 서로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 그 감정이 무엇인지 명확히 정의하지는 못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지은이가 대학교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며 저녁을 먹고 나갔어요. 그래서 저와 수진이만 집에 남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둘만의 시간을 갖게 된 거죠.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어요. 지은이가 있을 때와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거든요. 하지만 곧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수진이는 제가 만든 저녁을 정말 맛있게 먹어주면서 계속 칭찬해 주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꺼내더라고요. 할아버지, 저 솔직히 말씀드릴 게 있어요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긴장해서 뭐냐고 물었더니 수진이가 얼굴을 빨갛게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를 보면서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남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을 받았어요. 할아버지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정말 편안해지고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할아버지의 깊이 있는 대화와 성숙한 모습에 정말 매력을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수진이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요즘 또래 남자들은 다들 유치하고 자기 생각만 하는 경우가 많은데 할아버지는 정말 성숙하고 배려심이 깊으시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림 그리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멋있다고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기쁘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정말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70이 넘은 할아버지에게 24살 젊은 여자가 이런 말을 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수진이가 더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한 것 같아요. 진짜 사랑은 영혼과 영혼이 만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할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그런 영혼의 교감을 느끼고 있어요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었을 때의 충격을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설마 수진이가 저를 그런 감정으로 보고 있었다니 정말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동시에 제가 느끼고 있던 감정이 착각이 아니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계속 수진이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정말 이런 일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제가 혼자서 착각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잘못된 건 아닌지 온갖 생각이 다 들었어요. 무엇보다 걱정된 것은 지은이었어요. 만약 손녀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리고 아들이 알게 되면 또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이 계속 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선도 걱정되었고요. 다음 날 아침 수진이는 평소처럼 밝게 인사해 주면서 아침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마치 어젯밤 그런 대화가 없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어색해하니까 수진이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할아버지, 어제 제가 너무 갑작스럽게 말씀드린 것 같아요. 부담 갖지 마시고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저는 할아버지가 어떤 결정을 내리시든 이해할게요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성숙한 반응이었어요. 그 후로 며칠 동안 저희는 평소처럼 지냈는데 뭔가 미묘한 기류가 흘렀어요. 수진이는 여전히 친절하게 대해주었지만 저는 계속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런 감정이 정말 사랑인지 아니면 외로움 때문에 착각하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걱정된 것은 나이 차이였어요. 50살이나 차이가 나는데 과연 이런 관계가 가능할까 하는 의문이 계속 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이상하게 보일 것 같았어요. 하지만 수진이와 함께 있으면 그런 걱정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나이 차이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수진이가 저의 인생 경험을 존중해주고 저도 수진이의 젊은 에너지에서 새로운 활력을 얻고 있었거든요. 그러던 중에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를 마치고 수진이와 함께 동네 산책을 나갔어요. 지은이는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서 나가고 없었고 저희 둘만 한적한 길을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저희는 급히 근처에 있던 정자로 뛰어들어갔는데 둘 다 비에 흠뻑 젖은 상태였습니다. 수진이가 추워서 떨고 있길래 제가 입고 있던 자켓을 벗어서 덮어주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수진이 어깨에 손을 올렸는데 그때 수진이가 갑자기 제 손을 꽉 잡더니 눈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정말 진심이에요. 나이 차이 같은 건 정말 중요하지 않아요. 할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할아버지를 사랑해요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있던 모든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더 이상 나이 차이도 세상의 시선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저도 모르게 수진이의 손을 더 꽉 잡으면서 말했어요. 나도 그래, 수진아. 너를 사랑해. 너와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편안하고 행복해라고요. 그때 수진이가 울면서 제게 안겼어요. 정말 꿈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이런 로맨틱한 순간을
경험할 수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정말 행복했어요. 그날 밤부터 저희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물론 지은이 앞에서는 평소와 똑같이 행동했지만 불만 있을 때는 서로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했어요. 수진이는 저를 정말 소중하게 대해주었고 저도 수진이를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수진이는 제게 정말 많은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최신 문화 트렌드부터 시작해서 젊은 세대의 생각, 그리고 요즘 대학생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살고 있는지까지 저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었어요. 덕분에 제가 얼마나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는지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수진이에게 제 인생 경험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젊었을 때 겪었던 일들, 사회생활하면서 배운 것들, 아내와의 추억들, 그리고 인생에서 깨달은 것들을 차근차근 이야기해 주었어요. 수진이는 정말 진지하게 들어주면서 할아버지한테 많은 것을 배운다고 했습니다. 특히 수진이는 저희 인생 철학에 많은 관심을 보였어요. 어떻게 하면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지, 사람들과 어떻게 원만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 그리고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자주 물어보았거든요. 저는 수진이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어요. 인생은 길고 짧은 것 같아. 길다고 생각하면 정말 길지만 짧다고 생각하면 순식간에 지나가는 거야. 중요한 건 매 순간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라고요. 수진이는 그런 제 말들을 정말 소중히 여겨주었어요. 가끔은 노트에 적어두기도 하고 나중에 다시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 수진이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많은 보람을 느꼈어요. 며칠 후 지은이가 서울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는데 수진이도 함께 가야 한다고 했어요. 그때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제 막 시작된 저희 관계가 끝나는 건 아닌가 싶어서요. 수진이와 헤어진다는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수진이가 깜짝 놀랄 만한 제안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다음 주에 혼자 다시 올게요. 할아버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그리고 할아버지, 그림도 더 배우고 싶고요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지은이에게는 할아버지가 외로우실 것 같아서 가끔 놀러 오겠다고 둘러댔어요. 지은이는 수진이가 참 착하다면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만약 지은이가 저희의 진짜 관계를 알았다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 상상하기도 무서웠어요. 그 후로 수진이는 정말로 자주 저희 집에 놀러 왔습니다. 처음에는 주말에만 왔는데 나중에는 방학 기간 동안 거의 매주 와서 며칠씩 지내게 되었어요. 심지어 여름방학 마지막 한 달은 아예 저희 집에서 지냈습니다. 저희는 함께 정말 많은 것들을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함께 그림을 그리고 점심에는 수진이가 요리를 배우고 싶다고 해서 제가 아내에게 배운 요리법들을 알려주었어요. 수진이는 정말 빨리 배워서 며칠 안 되어서 제법 그럴듯한 음식을 만들더라고요. 오후에는 함께 동네를 산책하기도 하고 가끔은 차를 타고 근처 관광지에 가기도 했어요. 수진이는 저한테 사진 찍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저는 수진이에게 우리 고장의 역사와 문화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정말 서로에게서 많은 것을 배우는 시간이었어요. 저녁에는 함께 영화를 보거나 음악을 듣기도 했어요. 수진이가 요즘 젊은 사람들이 듣는 음악을 들려주면 저는 제가 젊었을 때 즐겨 듣던 옛날 가요를 들려주었죠. 처음에는 서로 취향이 많이 달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의 음악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수진이와 함께 그림을 그리던 시간들이에요. 저는 풍경화를 주로 그렸는데 수진이는 인물화를 좋아했어요. 가끔은 서로를 모델로 해서 그림을 그리기도 했는데 수진이가 그린 제 초상화를 보고 정말 감동받았어요. 수진이 눈에 비친 제 모습은 그냥 늙은 할아버지가 아니라 여전히 매력적이고 멋있는 남자였거든요. 주름은 있지만 따뜻한 눈빛, 세월의 흔적이 있지만 여전히 단단한 손, 그런 모습들을 수진이는 정말 아름답게 그려주었어요. 그리고 저도 수진이의 초상화를 그려주었는데 수진이가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거울로 보는 자신의 모습과는 또 다른 아름다움이 있다면서 할아버지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이렇게 예쁜지 몰랐다고 했어요. 그렇게 함께 보내는 시간들이 쌓여가면서 저희는 정말로 서로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나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이었어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서로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그런 깊은 사랑 말이에요. 어느 날 수진이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할아버지, 저 할아버지와 함께 하면서 처음으로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동안 만났던 남자친구들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에요라고 하더라고요. 수진이 말로는 또래 남자들과는 항상 경쟁하는 기분이었다고 해요. 누가 더 예쁜지, 누가 더 인기가 많은지, 누가 더 성공할지 그런 것들로 서로를 재고 비교하는 관계였다고요. 하지만 저와는 그런 경쟁이나 비교가 전혀 없다고 했어요. 대신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서로에게서 배우고 성장하는 관계라고 했습니다. 저는 수진이에게 인생의 지혜와 안정감을 주고 수진이는 저에게 젊은 에너지와 새로운 관점을 선사해주는 그런 관계라고요. 그런 수진이의 말을 들으면서 저도 깊이 공감했어요. 아내와의 관계도 물론 좋았지만 수진이와의 관계는 또 다른 의미에서 특별했거든요. 나이 차이 때문에 오히려 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었고 서로에게 없는 것들을 채워줄 수 있었어요. 하지만 행복한 시간도 잠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이가 수상하게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수진이가 자꾸 할아버지 집에만 놀러 오냐고, 다른 친구들과는 안 어울리냐고 묻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할아버지가 외로우실까봐 챙겨드리는 거라고 둘러댔는데 지은이가 점점 의심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특히 저희가 너무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는 모습이나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한 것 같았어요. 저와 수진이는 정말 조심스럽게 행동했는데도 뭔가 낌새를 알아챈 것 같았어요. 젊은 사람들은 역시 눈치가 빠르더라고요. 지은이가 저희를 볼 때마다 뭔가 수상하다는 표정을 짓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와 수진이는 더욱 조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이가 있을 때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스킨십도 자제하고 눈빛 교환도 최대한 피했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더 어색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그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은이가 친구들과 영화를 보러 간다고 하고 나갔어요. 저와 수진이는 집에서 함께 저녁을 먹고 거실에서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은이가 집에 들이닥쳤어요. 영화관에서 친구가 갑자기 몸이 아프다고 해서 영화를 못 보고 일찍 돌아온 거였어요. 그런데 거실 문을 열자마자 저와 수진이가 함께 소파에 앉아서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봐버린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저희는 그냥 손을 잡고 있는 게 아니라 수진이가 제 어깨에 기대고 있었고 제가 수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있었어요. 완전히 연인 같은 모습이었죠. 지은이는 그 자리에서 완전히 굳어버렸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저희를 쳐다보면서 말문이 막힌 것 같았어요. 수진이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급히 일어나면서 어쩔 줄 몰라 했고 저도 당황해서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몇 초간의 정적이 흐른 후 지은이가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이게 뭐요? 어떻게 제 친구랑 이럴 수 있어요라고 하면서 정말 화를 내더라고요. 목소리가 떨리면서 울먹이기까지 했어요. 수진이한테는 더 심했어요. 수진아, 너 정말 너무하다. 우리 할아버지를 이용하는 거야. 할아버지가 외로우신 걸 알면서 이런 식으로 접근하다니 정말 실망이야 라고 하면서 거의 소리를 지르다시피 했어요. 수진이가 울면서 변명하려고 했습니다. 지은아, 그게 아니야. 진짜 아니야. 나는 할아버지를 진심으로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지은이가 듣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귀를 막고 고개를 흔들면서 듣기 싫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섰습니다. 지은아, 진정해. 할아버지 말 좀 들어봐라고 하면서 지은이 어깨를 잡았어요. 하지만 지은이는 할아버지도 정말 실망이에요라고 하면서 제 손을 뿌리치더라고요. 그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손녀한테 이런 말을 듣는다는 게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몰랐거든요. 하지만 저는 차분하게 지은이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설명할 테니까 일단 앉아서 들어봐라고요. 지은이는 억지로 소파에 앉았지만 여전히 화가 난 표정이었어요. 수진이는 구석에 서서 계속 울고 있었고요. 정말 어수선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지은이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할아버지도 이상했어. 손녀 또래 친구한테
이런 감정을 느낀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수진이와 함께 있으면서 진짜 행복을 느꼈다고요. 지은이는 그래도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할아버지, 수진이는 저랑 동갑이에요. 할아버지, 손녀뻘 되는 애한테 어떻게 그런 감정을 느끼실 수 있어요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지은이에게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진정한 사랑에는 나이가 중요하지 않다고요. 수진이와 함께 있으면서 할아버지는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그리고 수진이도 할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지은이는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냐며, 할아버지 체면이 어떻게 되냐며 계속 반대했어요. 그리고 수진이한테는 당장 집을 나가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할아버지를 혼란스럽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요. 수진이는 정말 많이 울었어요. 지은이한테 미안하다고, 자기도 처음에는 이럴 줄 몰랐다고 변명했지만 지은이는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결국 수진이는 짐을 싸서 그날 밤에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지은이와 심각한 대화를 나누었어요. 지은이는 저에게 할아버지가 늙어서 판단력이 흐려진 것 같다며 아빠한테 이 일을 말하겠다고 협박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수진이 같은 여자는 자신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날 밤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과연 제가 잘못된 걸까요? 수진이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잘못된 걸까요? 아니면 나이 차이 때문에 이 사랑을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이한테 전화를 걸어봤어요. 수진이는 울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서 혹시 할아버지한테 피해가 갈까봐 정말 걱정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지은이한테 정말 미안하다고, 자기 때문에 할아버지와 손녀 관계가 나빠진 것 같아서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수진이에게 며칠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 상황을 정리해 보겠다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해 주었어요. 하지만 사실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고민 끝에 아들한테 전화를 걸기로 했어요. 아들한테 솔직하게 모든 걸 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숨기고 살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아들한테 전화를 걸어서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처음에는 아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 뭐라고요? 지은이 친구 와요라고 하면서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차근차근 설명하니까 아들도 진지하게 들어주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수진이를 만나서 얼마나 행복해졌는지, 그리고 이 감정이 단순한 착각이 아니라 진심이라는 걸 이야기해 주었어요. 아들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버지, 솔직히 처음에는 정말 놀랐어요. 하지만 아버지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진심이시라는 걸 알겠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행복하시면 그걸로 충분해요. 하지만 걱정되는 것도 많다고 했어요. 세상 시선도 그렇고 혹시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고요. 그래도 아버지 인생이니까 아버지가 결정하시라고 했습니다. 다만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라고 조언해 주었어요. 며칠 후 지은이가 다시 집에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화가 조금 가라앉은 상태였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며칠 동안 정말 많이 생각해 봤어요라고 하더라고요. 지은이 말로는 대학교 친구들과 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고 해요. 물론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지 않고 그냥 가정적인 상황으로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친구들 반응이 생각보다 다양했다고 해요. 어떤 친구들은 말도 안 된다고 했지만 어떤 친구들은 요즘에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연인들이 꽤 있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물론 할아버지와 수진이처럼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는 드물지만 진정한 사랑이라면 나이는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바뀌었다고 해요. 그리고 지은이가 인터넷에서 찾아본 자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외국에는 실제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부들이 꽤 있고 그들도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기사들을 봤다고 해요. 물론 사회적 편견은 있지만 당사자들이 행복하면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여전히 걱정되는 것들이 많다고 했어요. 할아버지가 상처받을까봐, 그리고 수진이가 정말 진심인지 확실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혹시 수진이가 할아버지의 외로움을 이용하는 건 아닌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은이에게 제안했어요. 수진이와 셋이서 만나서 진솔한 대화를 나누어 보자고요. 서로의 진심을 확인해보고 정말로 이 관계를 계속할지 결정하자고 했습니다. 지은이도 그것이 좋겠다고 동의했어요. 다음 주에 저희 셋이 만났어요. 수진이는 며칠 만에 보는 거였는데 많이 야위어 보였어요. 아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봐요. 처음에는 정말 어색했습니다. 지은이는 여전히 경계하는 표정이었고 수진이는 위축되어 있었고 저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점점 마음을 열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먼저 지은이에게 사과했어요. 할아버지가 너에게 이런 일로 상처를 줘서 정말 미안하다고요. 하지만 이 감정이 진심이라는 것만은 알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수진이에게도 말할 기회를 주었어요. 수진이는 지은이 앞에서 자신의 진심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정말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을 텐데 수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수진이 말로는 처음에는 정말 그냥 친구 할아버지 정도로 생각했다고 해요. 하지만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할아버지의 성숙함과 따뜻함, 그리고 깊이 있는 대화에 점점 매력을 느끼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할아버지의 인생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와 여유로움이 정말 매력적이었다고 해요. 또래 남자들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깊이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자신을 진심으로 아껴주고 존중해주는 모습에 감동받았다고 했어요. 수진이는 또 이렇게 말했어요. 나이 차이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지만 할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느끼는 행복과 안정감이 그 모든 걱정을 잊게 만들었다고요. 할아버지와는 정말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었고 자신의 모든 면을 솔직하게 보여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래 남자들과는 항상 뭔가 보여주려고 노력해야 하고 완벽한 모습을 연기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었는데 할아버지와는 그런 부담이 전혀 없었다고 해요.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여주는 사람을 처음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지은이도 수진이의 진심 어린 고백을 듣고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걱정이 많다고 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그리고 할아버지가 나중에 후회하지는 않을지, 또 수진이도 나중에 마음이 바뀌지는 않을지 걱정된다고 했어요. 저는 지은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도 처음에는 정말 많이 고민했어.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옳은 건지, 그리고 수진이에게 피해를 주는 건 아닌지 밤잠을 못 이룰 정도로 고민했다고요.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깨달은 게 있다면 진정한 행복은 남의 시선보다는 내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라고 했어요. 할아버지에게는 이제 시간이 많지 않아. 남은 시간 동안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닐까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지은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가 행복하시면 저도 좋아요. 하지만 정말 너무 걱정돼요. 혹시 할아버지가 다치시면 어떡해요? 라고 하면서 엉엉 울더라고요. 저는 지은이를 꼭 안아주면서 말했어요. 걱정해줘서 고맙다. 하지만 할아버지 믿어줘. 할아버지도 이제 어른이야. 신중하게 생각해서 결정한 거야 라고요. 결국 저희는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일단 몇 개월 더 지켜보면서 정말로 서로에게 진심인지 확인해 보자고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는 천천히 알려가면서 반응을 살펴보기로 했어요. 만약 정말 큰 문제가 생기거나 누군가 심하게 다치는 일이 있으면 그때 다시 생각해 보자고 했습니다. 그 후로 몇 달이 지났는데 저와 수진이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수진이는 대학교에서 학기가 시작된 후에도 주말마다 저희 집에 놀러 왔어요. 때로는 기말고사 기간에도 와서 저희 집에서 공부하기도 했습니다. 수진이는 미술을 전공하고 있어서 졸업작품 준비로 바쁘다고 했는데 제가 많은 조언을 해줄 수 있어서 정말 보람을 느꼈어요. 수진이의 작품을 보면서 요즘 젊은 작가들의 감각을 이해할 수 있었고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수진이는 저에게 젊은 에너지와 새로운 관점을 선사해 주었어요. 덕분에 저도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기 시작했고 인터넷도 하게 되었어요. 수진이가 추천해준 넷플릭스도 보기 시작했는데 요즘 드라마들이 정말 재미있더라고요. 수진이와 함께 보는 영화나 드라마들은 정말 신선했어요.
제가 젊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스타일이었지만 수진이가 설명해 주니까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도 수진이에게 옛날 영화들을 보여주었는데 수진이도 재미있어 하더라고요. 가끔 동네 사람들이 수진이를 보고 누구냐고 물어보곤 했는데 처음에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손녀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많았는데 손녀는 따로 있다고 하면 그럼 누구냐고 또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지은이 친구라고만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와 함께라면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믿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겪어온 어려움들을 생각해보면 앞으로 닥칠 문제들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수진이는 제게 제2의 인생을 선물해 주었어요. 그리고 저도 수진이에게 인생의 지혜와 안정감을 줄 수 있어서 보람을 느껴요. 나이는 다르지만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된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는 수진이 부모님께 저를 제대로 소개했다고 해요. 물론 아직 연인 관계라고는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정말 소중한 분이라고 말씀드렸다고 하더라고요. 수진이 부모님들도 처음에는 놀라셨지만 수진이가 그분 덕분에 많이 성숙해졌다는 걸 느끼셨다고 해요. 그리고 딸이 좋은 어른을 만나서 인생 공부를 하고 있다니 다행이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언젠가는 수진이 부모님께도 저희 진짜 관계를 말씀드려야 할 텐데 그때가 좀 걱정되기는 해요. 하지만 지금까지 저희를 지켜봐 주신 분들의 반응을 보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해해 주실 것 같아요. 다음 달이면 드디어 서울로 이사를 갑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수진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걱정도 되지만 기대가 훨씬 더 큽니다. 서울에 가면 수진이와 함께 하고 싶은 일들이 정말 많아요. 우선 한강에서 산책도 하고 싶고 유명한 미술관들도 함께 가보고 싶어요. 그리고 수진이가 추천해준 맛있는 식당들도 가보고 싶고요. 특히 수진이 회사 근처에 있는 문화센터에서 함께 강의를 들어보고 싶어요. 시니어와 청년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도예나 서예 같은 것들도 배워보고 싶어요. 그리고 가능하면 저희 둘이 함께 작은 전시회도 열어보고 싶어요. 저희 경험과 기법, 수진이의 젊은 감각과 창의성을 결합한다면 정말 의미 있는 전시가 될 것 같아요. 세대를 초월한 예술적 교감을 보여줄 수 있을 거예요. 수진이도 그 아이디어를 정말 좋아해요. 할아버지와 함께하는 전시회라니 생각만 해도 설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전시회를 통해서 나이를 초월한 사랑과 예술적 교감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아들도 서울에서 저희를 자주 만날 수 있어서 기대한다고 해요. 수진이도 정식으로 소개받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저희 관계의 진실을 다 말하지는 않았지만 점차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 같아요. 지은이는 이제 완전히 저희 편이 되어 주었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반대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할아버지와 수진이를 적극적으로 응원해주고 있어요. 서울에서도 자주 놀러 가겠다고 하고 재미있는 데이트 코스도 추천해 주겠다고 해요. 특히 지은이가 저희에게 해준 말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할아버지, 처음에는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할아버지가 수진이와 함께 있을 때의 표정을 보니까 알겠어요.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그리고 수진이도 할아버지 덕분에 많이 성숙해진 것 같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이가 다르다고 해서 사랑이 불가능한 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고 해요. 중요한 건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그리고 할아버지와 수진이는 분명히 그런 관계라고 인정해 주었어요. 이제 정말 며칠 안 남았어요. 다음 주면 이사 트럭이 와서 짐을 싣고 서울로 떠날 예정입니다. 평생 살던 고향을 떠난다는 게 아쉽기도 하지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는 설렘이 더 커요. 동네 분들께도 인사를 드리고 다니고 있어요. 모두들 서울 가서 건강하게 잘 지내라고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가끔 소식 전해달라고도 하시고요. 정말 고마운 분들이에요. 특히 동네 카페 사장님은 저희 커플을 정식으로 인정해 주시면서 서울 가서도 행복하게 지내라고 축복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결혼식도 하라고 농담처럼 말씀하시더라고요. 결혼이라는 말을 들으니까 정말 새로운 생각이 들었어요. 수진이와 저에게 그런 미래가 있을까요? 물론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지만
사회적으로는 아직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올 수도 있겠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어요. 수진이한테 그 이야기를 해봤더니 수진이도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회 인식도 바뀔 것이고 그때가 되면 정식으로 가족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했어요.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랑에는 정말 나이가 없다는 것을요. 물론 저희 같은 경우는 극단적인 예일 수도 있지만 진정한 사랑이라면 그 어떤 장벽도 뛰어넘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혹시 나이 때문에 또는 다른 이유로 사랑을 포기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은 한 번뿐이고 진정한 행복을 놓치기에는 너무 아깝거든요. 저는 70이 넘은 나이에 새로운 사랑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용기 있는 선택이었고 가장 아름다운 선택이었다고 확신해요. 앞으로 수진이와 함께 만들어갈 추억들을 생각하니 정말 설레고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용기를 내세요. 사랑은 직업, 환경을 가리지 않아요. 중요한 건 진심뿐입니다. 저와 수진이처럼 여러분도 진정한 사랑을 찾으시길 바라며 오늘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